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전문 마케팅 대행사 낯선마케팅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요양기관 홍보를 할 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대표님들이 조금 고민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장기 요양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문의를 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실제로 길을 가다가 전단지나 플래카드를 통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아시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뭐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검색을 하고 이용 문의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전단지나 플래카드를 통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검색을 통해서 우리 기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그리고 뭐 네이버 지도에 방문을 해보신 이후에 이용 문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좀 더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은 이후에 이용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블로그라던가 홈페이지라던가 네이버 지도 같은 부분에 우리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두면 실질적으로 이용 문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각 지역별로 장기 요양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키워드들이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대전 주간보호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검색량이 590건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 미추홀구 주간보호센터는 180건, 창원 요양원은 440건, 그리고 청주 주간보호센터는 510건 정도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그 검색량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말하는 5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500과 우리가 흔히 뭐 전단지 500장 배포했다, 뭐 아니면 여기 교차로는 뭐 하루에 뭐 1000명 정도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설치했을 때 하루 1000명에게 뭐 이렇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숫자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전단지나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저희가 전단지를 배포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내에 누가 사는지, 뭐 몇 명이 사는지,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부모님이 우리 지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로 하는지, 뭐 등과 같은 정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단지를 배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전단지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이용 문의로 이어지는 비율은 뭐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전 주간보호센터나 뭐 청주 주간보호센터를 검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리적인 요건을 만족을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전 주간보호센터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전이라는 지역 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생뚱맞게 우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아닌 지역에서 문의가 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또 장기요양 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500명은 실제로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홈페이지라던가 다른 매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서버 비용이 발생하고 또 도메인 비용이 발생하고 또 뭔가 수리를 다시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꼭 외부에 위탁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로 운영되는 동시에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대전 주간보호센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모바일과 PC가 노출되는 화면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바일로 봤을 때 가장 상단에 파워링크라는 부분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 영역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해서 네이버 지도에 등록된 업체들이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뷰 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역은 블로거들이 업로드한 포스팅들이 노출되는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무료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작성한 글들이 노출되는 영역인 거고, 조금 위쪽을 보시면 아까 전에 살펴봤던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이용하는 광고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전주간보호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것이 완벽한 수치는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까와 동일하게 590이라는 빨간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590이라는 빨간 숫자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매달 검색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빨간 색깔 일로 되어 있는 5,830원, 그리고 5,750원이 보이는데요. 이 금액은 한 클릭 한 번당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강남주간보호센터라는 이 사진이나 주소나 제목을 눌러서 이쪽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업체에서는 5,000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점은 일단 클릭만 하면 바로 비용이 나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용 문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한 500명 정도가 우리 파워링크 상품을 클릭을 한다고 했을 때 5,000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블로그 자체는 운영도 무료로 되고, 그리고 노출되는 영역이 물론 파워링크보다는 하단이긴 하지만 다른 뭐 지식인이나 웹사이트들에 비해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워링크에 노출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매달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아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로그의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기능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홈페이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뭐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뭐 어르신들의 일상 사진을 담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식단의 카테고리를 따로 나누면 이 블로그 자체만으로 홈페이지의 역할을 충분히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과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데요. 블로그는 어찌되었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이고요. 그리고 글 사이사이에 이미지나 영상을 넣어서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 대표님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좀 배워놓고 연습을 해보면 이게 추후에 다른 기관은 하지 못하는 홍보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정도라도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또 하다 보면 뭐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장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른 매체들이랑 다르게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면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글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내 블로그의 노출 순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이 블로거분은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일단 임의로 저희가 봤을 때 블로그에 글이 올라온 일자가 2022년 10월 9일이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 글 하나로 지금 최소 2개월 정도 노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밑에 있는 다른 블로거분들이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블로거분들이 첫 번째에 있는 블로거보다 조금 더 우수한 글을 발행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자리에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첫 번째에 있는 분은 2등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노출 순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위치하고 계신 분이 순위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키워드로 새롭게 글을 조금 더 우수한 내용을 담아서 좀 더 많은 이미지를 담아서 발행을 하게 되면 노출 순위가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1위에 있던 글의 순위를 다시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블로그 지수가 좋으면 새롭게 글을 썼을 때 상위에 노출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좀 장기적으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노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에 대전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이제 나도 한번 블로그를 운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블로그를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전부 노출이 되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블로그에 들어있는 글들보다 조금 더 우수한 글을 발행을 하시거나 뭐 좀 더 많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봤을 때도 이 글들에 비해서 훌륭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글들보다 상위 노출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글쓰기도 익숙하지 않고 이미지나 영상 작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위에 노출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 글의 내용과 무관하게 블로그 자체의 품질이나 지수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방문자 수나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글의 품질과 무관하게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의 경우에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노출의 어려움과 연관되어서 봤을 때 블로그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가 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블로그를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노출 순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족분들이 봤을 때도 이 블로그가 어떤 기관의 공식 블로그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글이 너무 오래전에 발행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 뭐 어르신들 활동 사진이나 식단 사진이 올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폐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분들 입장에서 차라리 블로그가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기본 세팅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관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블로그를 처음 개설을 하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카테고리도 텅텅 비어 있고 글도 비어 있고 기본적인 디자인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기관 공식 블로그라고 보기는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도 하나하나 만들어 넣어야 되고 디자이너에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기본적인 디자인을 제작을 해야 우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디자인들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주소나 전화번호를 보고 위치나 이제 이용 문의로까지 이어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블로그를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의 꾸준한 노력과 이런 시간들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블로그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방치되게 되면 오히려 가족분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꾸준히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희 낯선 마케팅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